안녕하세요. 토픽스쿨 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중간평가 연습문제 필기시험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잡코리아가 직장인 1049명을 대상으로 무엇을 이제 물어봤다 해서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대답은 직장인들이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다는 것이다. 무엇이 힘들었는지를 물어본 거겠죠. 직장에서는 성격이 다른 다양한 사람과 같이 일해야 하고 사장님, 부장님, 차장님, 대리님 등의 상사와의 상하 관계도 어렵다고 한다. 다음으로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을 해야 할 때 힘들다고 한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하면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쉬지 못해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질문, 이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언제 힘든지, 2번 언제 힘든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번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생각해서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이직을 생각했다라고 그렇게도 풀이하더라고요. 다음 글에 괄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초급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는 출근할 때 마을버스를 자주 탄다. 그런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버스에서 당황한 기억이 있다. 보통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대면 삑 또는 환승입니다 라고 한다. 그리고 내릴 때는 하차입니다 라고 한다. 그런데 그날은 교통카드를 댔을 때 무엇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할까요?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다. 나는 잔액의 뜻을 몰라서 당황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돈이라는 게 이제 잔액이고요. 거스름돈은 우리가 이제 돈을 얼마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돈, 이걸 거스름돈이라고 하고요. 좀 헷갈리게 3번, 4번은 한번 해봤습니다. 잔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음 신문 기사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등장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업도 생기기 시작했다. 마트나 편의점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채소나 과일 등 소포장된 상품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생필품이나 가전제품도 1인 가구에 맞춰 나온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청소 장복이 되어 짐 보관 등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업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어떤 대책들 그리고 어떤 변화들 1인 가구가 30% 이상 되니까 어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것은 4번 1인 가구의 증가가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이 내용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상한 문제를 가져왔어요. 한번 여러분은 글의 종류 나와 있긴 해요.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왕릉을 둘러보았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궁궐에 있고 죽고 나면 왕릉에 묻힙니다. 참고로 왕의 영혼을 모신 곳은 종묘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왕은 절대적인 존재였지요. 그러니까 궁궐만큼 왕릉을 잘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왕릉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니까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래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왕릉을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적은 그런 글을 1번 기행문이라고 합니다. 논설문은 보통 이제 찬반 토론을 하면서 나는 이거에 찬성합니다. 나는 이거에 반대합니다.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쓴 글을 논설문이라고 하고요.
설명문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자세하게 진짜 설명하듯이 쓰는 것을 설명문이라고 하고요. 연설문은 대중 앞에서 누군가가 이제 연설을 할 때 쓰는 것을 연설문이라고 합니다. 다음 글에 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나는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를 사용해 보기 위해 처음으로 중국에 갔다. 중국은 변화와 성장이 빨라 미래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세계화를 꿈꾸는 많은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는 않았다. 비자 문제로 귀국해야 할 때도 있었다. 내가 중국에서 다니는 회사는 독일 기업인데 중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의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중국인들과 비교해 부족한 언어 실력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한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게 되었다. 이 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취업하기 위해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웠다. 학교에서 배운 중국어.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나서 중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나는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기 쉬웠다. 쉽지는 않았다라고 중국에 진출하게 했는데 쉽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나는 중국어 실력 덕분에 중국에 있는 독일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다. 중국어 실력은 부족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한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취업할 수 있었고요. 정답은 4번. 여기 보면은 비자 문제로 한국에 귀국해야 할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번부터는 문화와 정보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출입국 외국인청이나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가야 한다. 맞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좀 더 규모가 큰 거고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규모가 작은 곳을 말합니다. 출입국 외국인청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전국에 19개 개소가 있다. 네, 맞습니다. 중명서를 발급받거나 외국인 등록증을 받으러 갈 때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한다. 네, 발급이나 받으러 갈 때는 사전 예약하지 않고 가도 된다. 그런데 무언가를 신청하는 것은 다 사전 예약을 하고 가야 되지요. 그래서 다만 틀리고요. 다른 것은 맞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인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것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 연락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임이다. 송년회, 체육대회와 같은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기도 하고 단체 여행을 다니기도 한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을 2번 동창회라고 합니다. 야유회는 우리가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서 즐거운 게임을 하거나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야유회라고 하고요. 동호회는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등산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이런 게 있겠죠. 송별회는 직장을 떠나는 사람을 잘 가라고 해주는 그런 것을 송별회라고 합니다. 25번 한국의 절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네, 가 입춘은 봄의 시작을 알린다. 입춘, 네, 춘이 봄이고요. 입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봄의 시작 맞습니다. 춘분과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이다. 춘이라는 것은 봄에 있고요. 추는 가을에 있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날 두 날이 맞습니다. 하지는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다. 하지는 이제 여름에 있어서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요. 반대는 동지, 하지 동지죠. 그래서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고요. 팥죽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설명은 4번 다 맞습니다. 2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 날은 무엇인지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현대 한국에서는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이 날로 정하여 만 19세가 되는 젊은이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알린다.
그렇지만 요즘은 이날이 오면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보다는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서 만 19세가 되는 20살 나이에 5월 셋째 주 월요일 이 날을 성년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 27번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네, 사건 사고와 관련된 그 중급 2에 있는 내용이죠.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고는 교통사고. 네, 맞습니다. 거의 80, 7 얼마였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내용이고요. 네, 화재 사고는 전체 사고의 15% 정도 맞고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등산사고, 추락사고, 자전거 사고의 발생 건수는 아주 적은, 가장 적은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28번 문제는 그 문화와 정보 문제가 이렇게 읽기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형태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시오.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다. 온돌은 불을 때는 아궁이, 아궁이에서 나온 열기로 방을 따뜻하게 하는 구들,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인 굴뚝으로 이루어진다. 온돌은 구들이 오랫동안 온기를 지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춥고 긴 겨울밤에도 추위를 견딜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거나 아궁이 불을 이용하여 요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돌은 일석이조이다. 이렇게 온돌에 익숙해진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방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다. 1번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 맞습니다. 온돌은 아궁이, 구들, 굴뚝, 그죠? 아궁이, 구들, 그 다음에 굴뚝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전히 온돌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고 있다. 온돌은 아니고요. 방바닥을 데우는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온돌로 인해 한국 사람들은 추위를 견딜 수 있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난방 방식, 겨울에 추위를 견디는 것이 온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은 구술시험에 필기시험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은 구술 연습 문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